안녕하세요, 화피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화해 어플의 장점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화해 어플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단점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수만 가지나 되는 화장품 성분들을 알기 쉽게 나열해 두었고, 다양한 이벤트와 실제 화장품 사용자들의 후기를 볼 수 있고, 수백만 가지나 되는 화장품의 종류들을 볼 수 있는 이 화해 어플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 화해 어플은 교수진이나 연구진이나 화장품 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선 그냥 일반적인 단점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전성분은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성분을 쏙 빼면 그만입니다. 두 번째, 화장품 성분 변경에 대해서 화해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기사에서 화장품에 문제가 되는 화학 성분을 제외하였는데, 화해에서는 이를 즉각적으로 변경해주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자 고객들의 클레임을 받아서 굉장히 난처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력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나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결코 좋은 화장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드름성 피부는 기름, 즉 피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생기는 문제이고, 건성 피부는 얼굴에 피지가 너무 적어서 생기는 건조한 피부 타입입니다. 그런데 A라는 성분은 주의 성분 레벨 1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순하다고 화해 성분표에 표기가 되어 있지만, 건성 피부는 기름, 즉 피지가 적어서 얼굴이 건조한 사람들한테 유분을 공급해주는 성분이라고 했을 때, 여드름성 피부가 이 A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가뜩이나 얼굴에 피지가 많아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유발되는 상황인데, 주의 성분이 1레벨이라고 한들 여드름성 피부의 A라는 성분은 오히려 여드름을 유발하게 되는 요인일 뿐입니다. 자, 일반적인 단점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뭘까요? 사실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화해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A라는 화장품은 4개가 높은 위험도이고 B라는 화장품은 성분 중 딱 1개만 높은 위험도입니다. 그런데 A 화장품의 성분 함유량이 각각 0.1%로 총 0.4%이고, B라는 화장품은 높은 위험도를 가진 화장품 성분 가지수가 1개이지만 1%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화장품이 더 안 좋은 화장품일까요? 이 영상을 정지하신 다음에 제가 낸 문제를 맞춰보시고 다시 플레이를 눌러주세요. 정답은 정확하게는 안 좋은 화장품이라기보다는 이 화장품을 사용하기 적합한 피부 타입이 따로 있다가 정답입니다. 사실상 주의 성분 개수 차이는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몇 프로나 들어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프로티지 함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참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래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메칠파라벤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안 좋은 성분이라고 해서 그 B컷 2개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미꾸라지를 풀어놨는데, 그 위에다가 메칠파라벤 성분을 한 스푼을 팍 넣은 A라는 비커에 들어있는 미꾸라지와 메칠파라벤을 하나도 넣지 않는 비커에 넣은 미꾸라지가 얼마나 더 생존하느냐를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성분이라는 거는요, 진짜 조금 들어가요. 우리가 김치찌개에 넣는 그 다시다만큼 있죠? 진짜 조금, 그만큼만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렇게 조금 들어가는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메칠파라벤을 한 스푼 푹 떠가지고 미꾸라지가 들어있던 비커에 넣었다면은 그건 공정한 실험이 결단코 아닙니다. 정확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조금 0.05에서 0.01%만 넣었어야 됩니다. 실제로도 제가 취급하고 있는 화장품에는 메칠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 화장품은 엄마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있었으면 제가 금방 캐치하고 그 제품을 빼버렸겠지만, 그 제품은 우리 엄마의 얼굴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가꿔주는 화장품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해가 데이터 등급을 제외한 유해성 등급만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해성 등급은 단순히 성분을 실험해서 피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면 유해성 등급은 높은 거고,
데이터 등급은 성분을 실질적으로 연구자료나 실험자료를 통해 이 성분이 피부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를 판단한 등급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데이터 등급을 제외한 정보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무의미한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론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화장품을 피부에 딱 발랐을 때 피부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이것을 데이터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 등급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화해 어플 켜가지고 샤넬 화장품 한번 검색해보세요. 샤넬 화장품은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샤넬 화장품 나쁜 걸까요? 바르면 얼굴에 여드름을 유발할까요? 아니요. 파우치에서 샤넬 화장품을 딱 꺼내는 순간 여성들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될 뿐 피부에 어떠한 악영향만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피부 타입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렇듯 화해 어플은 참고 용도지 절대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만들었고 효능도 뛰어나고 안전한 화장품이 어플에서 유해 성분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심지어는 판매를 접게 되는 현상까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우려해서 어플에서 논란이 된 성분을 모두 배제한 화장품을 만드는 제품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제대로 된 화장품 만들 수 있을까요? 화장품 회사는 회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발생시켜야 돼요. 자기들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고 만들어내도 매출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화해 어플을 배제하고 화장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해 어플은 장점도 정말 많습니다. 그치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화해라는 어플을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해 어플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화장품 성분과 화장품들의 실제 후기들을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명적 단점이 6년 연속 1위를 한 화장품 어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화장품 회사의 수익성 문제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보고 믿고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한테 현명한 소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화해 어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본문 보기 눌러보시면은 내 피부 상태가 너무 심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무료로 진행 중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소로 연락을 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